정말 다양한 의미로 경이로운 국가인 일본 소식으로 오늘 BK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아베 정권의 현재 상황에 대해 일본 언론들이 묘사하고 있는 바들이 있는데요. 니칸 겐다이는 아베 정권의 위기 대응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일명 아베 마스크 정책을 바보의 상징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베가 기자회견을 열지 않고 책임 추궁을 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베가 둥지 속에 틀어박혀 약 1개월간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마이니치는 보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은 직무유기라 비난하고 있는데 마그마그 뉴스는 이런 네티즌들의 발언을 인용하는 기사에서 대홍수와 팬데믹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아베 정권을 비난하고 있는데요. 그럼 아베는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가운데 일본의 리테라가 아베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밝혔습니다. 일본 국회가 폐회한 다음 날인 6월 18일 이후 자민당 간사장 스캔들이 터진 고투 캠페인에서 도쿄가 제외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단 1분도 설명하지 않고 있는 그가 극우 잡지와의 인터뷰는 무려 1시간이나 진행한 것이 드러났다는 것인데요. 그 독점 인터뷰의 제목이 아베 총리 투쟁선언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는 투쟁선언이 아닌 도주선언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위기로 인해 드러나버린 일본의 실체 두 가지는 바로 일본 정부의 위기 대응 미흡에 대한 부분과 일본이 IT 후진국이었다는 사실인데요. 그 상징적인 요소가 바로 아베 마스크와 일본의 도장 문화였죠. 근데 이번엔 이 두 가지가 따로 놀지 않고 환상의 콤비네이션으로 블랙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사히는 마스크를 기부하는 데까지 인감을 요구한 관료라며 도장 대국 일본은 바뀔 수 있나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도장이 활발하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무려 16세기 전국시대로 서명보다 도장이 많은 공문을 만들어낼 수 있었기에 무장들이 선호했다는 기사는 일본의 대기업들은 지난 2002년 사스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의료용 마스크를 비축하고 있었고 이를 경단련의 간부가 가맹사의 기부를 받아 2주간 약 160개 기업으로부터 120만 장의 마스크를 모아 의료 현장에 보내주고자 후생 노동성에 이야기했는데 심지어 여기서까지도 도장을 찍을 것을 요구받았다는데요. 이를 두고 경단련 간부가 이것은 그야말로 블랙 코미디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장이 필요한 이유는 더욱 경악스러웠는데요. 어렵게라도 의료 현장을 돕고자 마스크를 모아온 사람에게 마스크의 품질을 보증하라며 날인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민간이 나서서 돕고자 함에도 참으로 놀라운 반응을 보이는 일본 정부 관료들인데요. 결국 경단련의 항의로 날인은 철회되었지만 이런 날인 관행이 없어지지 않는 것은 관공서가 이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며 기업 측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정부의 온라인 처리는 전체의 12%밖에 안 되고 일본 종합연구소에 의하면 온라인으로 모든 수속을 완결할 수 있는 업무는 작년 3월 말 기준 약 8%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 관련한 숫자들이 등장할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랄 수준인데요. 기사는 본문에서 대놓고 일본을 IT 후진국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일본 내부에서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경악할 만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본의 고래잡이, 즉 상업적 포경 행위가 전 세계적으로도 비난을 받았으나 지난해 국제포경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일본은 대놓고 상업포경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잡은 고래고기를 의도적으로 국민 음식으로 만들기 위해 학교 급식에까지 넣겠다는 의견이 나온 것인데 그 이유가 더 충격적입니다. 겐다이 비즈니스가 전하는 내용을 보면 의도적으로 이 고래고기를 국가 음식, 즉 온 국민이 즐기는 음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민당 간사장을 비롯한 자민당 보수 의원들이 나서고 있는데 이는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이라고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학교 급식으로도 고래고기가 남아돌게 되면 잔반 처리는 자위대가 하면 된다는 베테랑 자민당 의원까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이유가 더 환상적인데요. 원래 이 포경은 조사가 목적이라며 고액의 세금을 지원받아 진행해왔던 것인데 상업 포경이 시작된 이후로도 그것은 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놓고 잡을 수 있게 됨으로 인해 고래고기가 남아돌게 된 것인데 그것도 학교 급식이나 자위대에 공급하여 세금을 기반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국민들이 스스로 국민 음식이라 부를 만큼 고래고기를 즐기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 고래고기를 많이 잡아 강제로 소비시켜 국민 음식으로 포장을 함으로써 그들은 고래잡이의 정
정당성을 성립시키려 한다는 해석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이런 이면에는 전통 고래잡이로 유명한 일본의 타이지 마을 지역을 정치 기반으로 하는 자민당 간사장이 있다는 부분도 기사는 짚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강제로 고래를 먹이고 세계적으로 비난까지 받아가면서 무엇을 누리고자 하는 것인지, 이렇게까지 하면서 지켜내야 할 전통도 과연 전통인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부분입니다. 다음 소식은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벤처기업들의 천국이라 일컫는 미국, 그곳의 신생 스타트업 기업들이 지금은 오히려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한다는 소식입니다. 기업 투자 전문 매체인 크런치베이스는 미국의 신생 기업들이 팬데믹에서 성공적인 국가 한국을 바라보고 있다면서, 한국은 팬데믹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이며 이로 인해 미국 스타트업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지금 대한민국은 자신들의 사업을 성장시키기를 열망하는 다국적 기업인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스타트업 기업들의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는 HSBC와 OECD의 최근 보고서에 대해 언급한 기사는 현재 한국의 스타트업 유치 프로그램인 K-스타트업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아울러 남미와 북미에서 팬데믹이 급증함에 따라 많은 나라들의 사업 운영이 중단되거나 대폭 축소되는 동안에도 한국 경제는 여전히 개방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고, 팬데믹에 있어서도 한국은 여전히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기에 아시아를 공략할 계획이 있다면 한국은 시장성을 테스트해보고 다른 지역으로 확장해 나가기에 좋은 장소라고 이야기한 미국 캘리포니아 팔로알토 소재 벤처 캐피털 기업 이그나이트 엑셀 벤처스의 창업 파트너 클레어 장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기사는 실제 한국에서 K-스타트업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도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의 강남에서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기반 기업인 기브리브를 소개하는데요. 이 기업의 공동 설립자이자 CEO인 브라이언 코너는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스타트업 동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슬픈 일이라면서, 우리는 매우 운이 좋게도 개발자 대부분이 서울에 있어서 사업의 중단이 없었고, 실제로 서울시에 있는 개발팀을 확대해 적극적으로 개발팀을 채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둔 스트롱벤처스의 공동 설립자이자 관리 파트너인 존 남도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팬데믹 통제가 가능한 한국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으며, 백야드 브레인즈라는 기업의 공동 설립자이자 최고 과학 책임자인 팀 마줄로는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를 마쳤지만 여전히 한국에 머물기로 결정했다 기사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 중국 이외의 사례가 한국에서 등장했을 때 불안을 겪었지만 참을성 있게 기다렸고 다행히 그들의 결정은 올바른 것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믿었던 그들은 이런 해안을 갖고 있었으니 사업에서도 성공하리라 예상되는데요. K방역 관계자만이 아니라 K-스타트업 프로그램을 추진한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계자들의 선견 지명 또한 칭찬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준비한 BK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